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또 어제 다시 예타를 재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벨트라든지 은평뉴타운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파주 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서북부 쪽에 계시는 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년 12월에 예타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예타값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서울시에서 새롭게 신청을 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쯤, 10월 말쯤인가 10월 제가 10월 한 20일경쯤에 대략적인 소식은 이야기는 전에 들었는데, 확실하게 저도 이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결정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신청하는 BC값이 0.9 이상이고요. 용산 개발 계획이 예타에 일단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신청하는 예타에. 그리고 용산부터 이제 종로 사이에 환승역이 추가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GTX-A 선로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조금 쉽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제가 철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살펴보면 지금 GTX-A 선로를 연신내역하고 독바이역 사이에 지금 보이시는 이쯤에서 이제 분기가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GTX-A가 같이 선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바이역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바이에서 삼성까지 구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독바이에서부터 이제 용산까지가 구간이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GTX-A 선로를 쓰는 경복궁역과 그리고 광화문역, 그리고 이제 시청역,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서울역, 이렇게 지금 정차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예타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역과 시청역도 가깝고 또 시청역과 광화문역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광화문역과 경복궁역이 가깝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가다쓰다 하는 것도 물론 환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데,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그다음에 시청역 이 사이를 이 세 개의 역을 아마 두 개로 아마 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일단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제 생각과 좀 다르신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복궁역은 예를 들어서 이제 3호선은 환승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경복궁역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제 상명대까지는 여기가 상명대인데, 상명대 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들어올지 이쪽에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해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경복궁역은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광화문역을 갖다가 만들고 시청역을 만들기에는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GTX-A 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안전상 부분 때문에라도 텀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광화문과 시청역 사이에 아마 이 코리아나 호텔 쪽이나 이쪽쯤으로 해가지고 광화문역 통살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GTX-A 광화문역을 갖다 신설해야 된다고 했지만 GTX-A는 광화문역을 갖다가 패스하는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광화문역과 시청역 사이를 해서 광화문역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 정거장을 하나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역에서 용산까지는 이제 새롭게 지금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바로
이제 강남 방향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삼성역 방향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추가로 역을 갖다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서울역과 시청역, 그 다음에 광화문역, 그 다음에 경복궁역 이 4개 역 중에서 아마 한 개소를 좀 줄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삼성역이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 신원동 쪽으로 해가지고 종점을 갖다 좀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철도 전문가님 빠숑님 유튜브에 나오셨던 분도 그 분도 이제 이 GTX-A 선로를 공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GTX-A 선로를 갖다 공유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예타값이 그러니까 BC 경제성 값이 안 나오는 걸로 지금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GTX-A 착륙력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BC 값이 지금 안 나온 걸로 지금 보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이 용산까지 연장을 했는데 용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북까지 연장을 안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있겠지만 뭐 남북 간에 이렇게 그런 뭐 교통의 불평등도 있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용산 개발을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예타값을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을 갖다가 지금 빠르면 내년에 지금 여기 이제 신사역에서 용산까지가 지금 공사를 갖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신사역에서 이제 한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해서 용산까지 들어오는 공사 계획을 하고 또 내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5월쯤에 지금 신사역이 이제 신분당선 개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구간을 갖다 연결을 하고 이제 용산까지 들어오는데 갑자기 예타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예타를 통과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용산역의 개발을 갖다 한다라고 지금 공표를 했는데 이 용산역에 뭐 신분당선 차량기지도 또 여기다가 또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반드시 신분당선 석구 연장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이게 BC값이 안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좋게 지금 이야기가 되느냐면 일단은 뭐 GTX-A 또 있겠지만 이쪽에 그 서북부 쪽에 그런 많은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경제성이 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상명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면 강북횡단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지만 강북횡단선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상명대를 이 더블 역세권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강북횡단선 쪽으로 해가지고 저 서대문 쪽 가재울 뉴타운 쪽으로 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목동 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성 BC값은 나온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신분당선 석구 연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신분당선 석구 연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GTX-A 이 선로를 갖다가 이제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GTX-A 같은 경우에 아직 무인으로 할지 유인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안전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BC값이 지금 안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올해 연말에 발표를 했었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조금 더 딜레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듯 하고요. 이런 딜레이 되는 부분이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내년 뭐 3월에 대선도 있고요. 또 내년 뭐 6월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또 총선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삼성벨트라든지 서북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교통에 너무너무 불편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아직 예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시 예타를 갖다 넣고 지금 더 긍정적으로 예타 값을 올리기 위해서 용산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그 종로 쪽으로 해서 이제 이런 역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또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예타 값이 정말 안 나와요. 정말로 예타 값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예타 면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어제 공교롭게 내곡 터널 쪽으로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쪽에서 그 터널 화재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앞쪽에서 지금 차가 갑자기 멈춰 있길래 저는 이제 터널 안으로 진입을 안 했는데 어제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판교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전철, 그 다음에 이런 지하철 여러 가지가 촘촘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진짜 이 강북,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북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 도로도 비좁고 뭐 차선도 뭐 4차선 뭐 정말 넓어야지 6차선 이게 너무너무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특히 한강 이남을 내려갈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예타값을 0.9를 갖다 기준으로 잡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0.9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 용산 개발이 지금 가시화됐고 내년에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아니라 신분당선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착공이 들어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산이 개발이 되는 거가 예타값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용산뿐만 아니라 광화문 업무지구라든지 특히 이쪽에 서울 강북 쪽으로 해가지고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강남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제가 신은 아닙니다. 감사스마일이 뭐 신은 아니고 물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빨리 들어오면 저도 정말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려 사항이 잘 협의가 잘 돼서 좀 들어왔으면 좋을 듯 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고 또 저 역시도 실은 저는 이제 10월 달쯤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은 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끝을 내겠죠. 이거 경제성이 안 나와. 이제 더 이상 이거 하지 말자. 용산으로 해서 종점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북부라든지 또 저희 신분당선 서북부 현장이 삼성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종로라든지 그 다음에 평창동이라든지 상명대라든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하철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부암동이라든지.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이런 쪽도 감안을 했을 때 그러다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예 끝을 낼 것 같으면 끝을 내지 왜 이걸 갖다가 계속 지금 다시 예타를 신청을 갖다 했을까. 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반드시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민원도 많이 투척하시고 또 내년 3월에 대선 나오시는 주자들이 이 서북부의 표를 얻으려고 또 많은 대다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 공약으로 내세울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팩트는 강남에 있는 신분당선이 왜 서북부에는 못 들어오느냐. 그게 경제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국가의 균형 발전에서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종로 쪽이라든지 이 서대문 쪽에 계시는 분들 이쪽 정말 불편하거든요. 교통 정말 이런 정릉 쪽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평창동뿐만 아니라 이 홍은동 쪽에 계시는 분들도 3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꽉 막히는 도로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물론 이 북한산이라든지 북악산, 그 다음에 인왕산 이런 쪽에 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교통이 많이 불편했던 건 사실인데 이 통일로가 지금 정말 이
10km도 안 되는 거리를 1시간을 다녀야 되는 이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아픔을 부디 헤아려서 만약에 예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예타 면제로라도 꼭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공약을 했던 많은 정치인들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게 오늘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무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소식을 갖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고요.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서북부뿐만 아니라 또 서울 쪽도 계시는 분들,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애청해 주시는데 솔직하게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도 이 6호선과 3호선 두 개로 지금 정말 힘들게 다닙니다. 제가 3호선을 갖다가 거의 탈 일이 없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3호선을 삼성역에서 타고 한번 다녀보니까 정말 출근 시간에는 지옥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예타값이 통과되고 또 만약에 예타값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타 면제로라도 남북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반드시 신분당 서부 연장을 꼭 추진해 주시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 방송을 갖다가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민원에 또 동참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또 대선 주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공약을 하겠지만 이제는 정말 장난을 안 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분당선 서부 연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꼭 있을 거라고는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아쉽지만 오늘 아침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